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6학년 2반. 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할 일 없이 학원 숙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고요. 자, 성취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비슷해요.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 중에서 이번 시간 특히 윤봉길, 김원봉,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긴 태도를 기른다가 기준인데, 첫 번째는 우선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우리가 1919년도 3월 달에 3.1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3.1 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네, 사실상 실패입니다. 왜냐, 이거 이후로 우리는 독립을 하지 못했고 이때 너무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많이 죽고 다치고 했죠. 이 일제 나쁜 놈들이 너무 강력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패로만 끝나지 않은 것은 온 나라가, 온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은 아니었죠. 조선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조선 사람 모두가 독립에 대한, 우리도 독립하면 좋겠다라는 이 열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실패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완벽하지 못한 독립운동이지만 이것을 이어서 1919년 그해 9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돼요.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게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가 항저우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옮겨요. 왜 옮겼을까요? 왜냐면요. 일본의 위협. 그렇죠. 결국 이 동네도 결국 일본 놈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시정부도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닌 거지. 도망 다니면서 중국의 도움도 받고 일본도 피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어쨌든 이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임시정부는 기본이 이래. 3.1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주권, 그냥 주인 되는 권리가 모두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뿌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해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를 무시할 수 없고, 어제 4월 11일 어제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고 수많은 다큐와 TV 프로그램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면 주말 동안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임시정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독립활동 지원을 했고 외교 활동도 많이 했답니다. 이때 외교 활동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독립자금을,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때 파리에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해서 파리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외국의 서양의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가서 우리 조선은 독립국가다라는 거 이런 것 좀 어필을 하기도 했고, 초반에는 미국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미국아 우리 좀 도와줘 했는데 미국이 알고 보니까 사실 크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강의 만들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 이제 대중 외교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외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외교 활동에는 진짜 본격적인 전쟁 이런 것도 많이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한인 애국단이라고 해서 김구기 아니면 김구예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완전 슈퍼 히어로가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윤봉길 의사님, 그 당시에 중국은 대륙의 나라고 우리 조선을 늘 무시하고 있었지. 너네 조선이 반항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냐, 우리같이 큰 나라 따라올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여줬죠.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 홍코우,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그 일본 국왕 생일 파티 할 때, 생파할 때 가서 폭탄을 던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홍콩 공원에 폭탄 던지는 행동을 했죠. 이때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너네 그 조그만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오냐. 일본도 그 당시에 중국도 일본에 저항을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했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존경스럽다.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도 조선을 좀 도와줘야겠다. 너네도 도와서 우리도 함께 독립을, 좀 완벽한 독립을 해보자.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중국인들도 이제 매력을 반했죠. 이러면서 1920년도에는 상하이에 무관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군사들도 키우면서 교육도 시켜, 계몽운동도 하면서 키우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냥 임시정부가 생겼지만 그 중국 전체에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1940년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해서 늘 한반도를 다시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체를 또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의열단, 우리 학교 명예 졸업 선배님이시죠.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단장으로 있으셨던 의열단이에요. 이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생겼는데
만주에서 김원봉 선생님이 단장이셨는데 장난 아니었죠. 그냥 진짜 어떻게 완전 이렇게 예의 같은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얌전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고 부시고 딱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잘 나간다 싶은 좀 힘센 간부들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경찰서 부시고 폭파시키고 다 없애버린 이런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했다. 이래서 이 의열단은 엄청난 이제 김원봉 선생님 때 사실 얘 있은 분들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좀 아나키스트라는 말도 많이 듣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정부주의자거든. 좀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그만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했네. 윤봉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은 이 거사 전에 시계를 바꿔 차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 시계랑 김구 선생님 시계랑 바꿉시다. 서로 바꾸면서 이제 뭐 김구 선생님은 지하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거 보면 참 목숨을 이렇게 너무 아깝지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의열단까지 했고 김원봉 선생님은 사실 이제 독립 후에 북한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요즘 한창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유공자가 되니 많이 이러면서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선생님 사진에 이렇게 왼쪽부터 윤봉길 선생님 폭탄을 들고 계시죠? 여기가 김좌진 장군님. 맞아요. 청산리대첩. 여기는 홍범도 장군님. 그러니까 이 장군 두 분은 이제 싸움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군인들 훈련도 잘 시켜서 일본군한테 많이 너무 괴롭게 했죠. 많이 죽였어요. 일본군도 많이 죽여 전쟁에서 숨없이 이기는 훌륭한 장군님들이시지. 네. 대단하시네. 네,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우리 5,000원권, 만원권 이런 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자, 두 번째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 첫 번째는 일제치하에서 우리 너무 힘들었어. 왜냐? 무조건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어요. 조선말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바꿨어. 너네는 한심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너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켰지. 세 번째는 신사참배야. 이런 모습 이게 신사는 모두 절하는데 신사 이렇게 천황을 모시던 일본의 그 나쁜 놈들을 죽으면 거기다가 모시는 이제 유해 뼈를 모시는 그런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인사하면서 그런 천황한테 숭배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짓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본식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성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안 바꿔도 돼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 바꾸면 쌀도 안 주고 막 취직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게 하고 교육시키면서 나쁜 짓 하고. 정말 나쁜 짓은 또 있어요. 우리나라 그 순수하게 착하고 여러분 또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써서 죽이고 공장에서 강제로 일시키고 군수품 만들고 어여쁜 그런 어린 여학생들, 여성분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위안부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네.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시킨 게 이 일제놈들이란 거죠. 진짜 쓰레기네. 너무너무 힘든 이 시기를 버텨내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냐? 우선 여러 선생님들 중에 세 정도 예시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역사책을 만드셨어요. 그동안 일본 놈들이 너네 한반도는 너무나 무식하고 어쩔 수 없는 한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제 놈들이 강요했는데 이 선생님은 우리 이순신전, 일지문덕전 이런 걸 만드시면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조상들을 모시고 있다. 훌륭한 나라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도 했고요. 이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에서는 한글을 보급시켰어요. 막 다 일본어만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글을 써야 합니다. 한글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글 사전도 만들어주고 영화도 나왔죠.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도 아주 이제 훌륭한 영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작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작가는 이제 이육사라는 작가인데 원래 이름이 이육사가 아니라 선생님 본명을 까먹었어요. 지금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이 이육사는 수감번호였어. 이 작가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잡혀가셨는데 그 감옥에 보면 왼쪽 가슴에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264번에서 264 이렇게 그 이유로 썼는데 이분도 수많은 작품들을 쓰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시를 배웠는데 요즘에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한 시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대한인들이여 조선인들의 힘을 내라 이렇게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시도 써주시고 이런 노력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나라를 되찾는 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과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노력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정리 노트로 잘 해오고 주말 때 꼭 제발 선생님 생각에 다큐 이번 주에는 수많은 재방송들 좀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많았을 거야. 일제 뭐 광복 이런 얘기들을 너무 그게 귀찮으면 유튜브에 그냥 설민서 선생님 강의도 좋고 네. 역사를 사랑하는 6학년 2반 친구들 어? 월요일에 만납시다. 예. 선생님은 안녕히 계세요.